자, 제일 처음에 용지 설정을 먼저 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F7번을 눌러서 용지 설정을 하는데 처음에 일단 보실 거는 A4 용지인지 그리고 세로 방향인지 먼저 확인을 하시는 거였고요. 그 다음 두 번째 보실 거는 용지 여백을 설정을 하시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시한 여백은 20, 탭, 20, 탭, 20, 탭, 20, 탭, 머릿말 10, 탭, 꼬리말 10 이렇게 주기로 했었죠. 자, 이렇게 설정을 하셨다면 그 다음 세 번째로는 표를 만들 차례인데 입력해 보시면 표가 있어요. 제가 설정했던 건 5줄에 2칸짜리 표를 설정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만들기를 하면 표를 만들 수가 있었고요. 이쪽에 있는 선을 이쪽으로 당겨서 맞춘 부분까지 했을 겁니다. 그 다음 여기 2칸을 잡아서 S 해서 줄칸을 3칸으로 나눌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고 다른 방법을 설명하려고 하는 차에 잠시 꺼졌네요. 그죠? 그래서 다른 방법 바로 설명해 볼게요. 자, 내가 줄 나누기를 잊어버린 경우가 있어요. 그쵸? 그랬을 때 간략하게 줄을 나눌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 표 옆에 보시면 여기 연필 모양 보이세요? 이쪽에 보면은 표 그리기라는 게 있어요. 요거를 이용해서 표를 그려주실 수도 있어요. 다만 표 안에 표가 들어가 있는 경우는 표 그리기가 되지 않으니까 그것만 좀 유의해 주세요. 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자, 지우개는 그 바로 밑에 있어요. 요걸 눌러서 지우면 이렇게 표 지우개로 내가 지울 부분을 지워주시는 것도 가능해요. 그래서 간단하게 표를 이렇게 그리거나 지울 때 쓰는 게 표 그리기, 표 지우개라고 하고요. 이걸 이제 풀 때는 딴 데서 클릭하시면 풀려요. 자, 이렇게 그려보세요. 자, 그럼 내용을 적겠습니다. 여기다가는 훈련 과목. 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아이고, 한글, 과정명. 보통 글자가요, 요 한 글자가 띄어쓰기 2칸이에요. 근데 지금 얘는 4글자, 여긴 3글자니까 과자랑 정자 사이, 이렇게 정자랑 명자 사이 한 칸씩 띄워주시면 아마 위치가 딱 맞을 거예요. 여기는 사무자동화 자격증 취득, ITQ, 한글, 엑셀, 파워포인트. 그 다음에 평가 1. 20년 12월 10일. 그 다음에 훈련생. 홍길동이 아니라 본인 이름이요. 훈련생 서명은 직접 하실 거기 때문에 비워두세요. 자, 범위를 잡아서 이 부분하고 컨트롤 누르면서 이렇게 잡으면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는 영역을 잡을 수가 있어요. 얘네는 가운데 정렬. 그리고 색깔을 채울 건데 색깔은 C 컬러니까 C 누르셔서 색깔을 면색을 회색 중에 첫 번째 컬러 할게요. 누르고 설정. 그리고 제가 요구한 부분에서 내용은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로 하라고 했었어요. 그래서 표 안에 부분도 범위를 잡은 다음에 맑은 고딕 12포인트로 맞춰주세요. 혹시 표의 위아래가 좀 답답하게 느껴지시는 분은 컨트롤 아래 방향키를 한두 번 정도 축 눌러주시면 요 여백이 위아래 높이가 조금 떨어져서 보이니까 보기가 훨씬 나으실 거예요. 자, 요렇게 일단 첫 번째 맞춰주세요. 훈련생은 가운데 정렬한 것 같고 훈련교사도 이건 오른쪽 정렬할까요? 이 정도? 자,
이렇게 그러면 작성을 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제목을 적을 건데 여기는 한일 아카데미 졸업생 동문회. 일단은 제목을 적어야죠. 한일 아카데미 졸업생 동문회. 근데 제가 서식을 먼저 주면서 하지 않고요. 일단은 글씨를 다 적을 거예요. 그 이유는 서식을 주고 나서 엔터를 치면은 그 서식이 그대로 내려오거든요. 물론 그럴 때 바탕글로 바꾸고 하시면 되긴 하지만 매번 그러려면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서식은 맨 나중에 설정을 할 거고 일단 내용부터 다 적을 겁니다. 자, 이렇게 적었고 엔터를 쳤고 또 한 번 엔터 칠게요. 왜냐면 이 사이에는 줄을 그릴 거니까. 자, 그 다음 문서 번호 띄어쓰기 2번 제 20-1221호 그 다음에 시행일자 띄어쓰기 2번 2020년 12월 21일 수 띄어쓰기 4번 신 띄어쓰기 2번 각 기관장 제 하나 둘 셋 넷 록 띄어쓰기 2번 제 36회 한일 아카데미 졸업생 동문회 공고. 자, 이 다음에 내용을 또 적을게요. 1. 2020년 연말을 맞아 오는 12월 31일 다음과 같이 오늘 오늘은 스승장도 참석할 예정이오니 동문 여러분들의 많은 을 공고하고 엔터를 쳤잖아요. 그럼 얘가 따라오죠. 그럼 또 한 번 엔터 치세요. 이렇게 풀려요. 여기는 표가 있네요. 입력의 표. 줄수는 3줄, 칸수는 2칸. 줄여서 만들면 되죠. 보통 끝을 표시할 때요. 한자 띄고 끝을 하라 그래요. 근데 한자가 2칸이라 했잖아요. 그러니까 띄어쓰기 2번 하고 끝 적으시면 됩니다. 문서의 끝을 적을 때 끝이라는 표시를 해주게 돼요. 자, 일단 이렇게 먼저 적어주세요. 지금은 그냥 글자만 다 적었어요. 자, 여기 문서의 내용은요. 위쪽에 보시면은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를 설정하라고 돼 있어요. 그쵸? 그래서 범위를 쭉 잡아주시고 여기다 미음 맑은 고딕 12포인트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범위를 잡았다라고 했을 때요. 이거 못하났네요.
여기서 표 안쪽은 설정이 안 될 거예요. 그래서 표 안쪽도 범위를 잡아서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를 따로 주세요. 자, 그 다음에 지금 제목은 제가 어떻게 주라고 돼 있냐면 맑은 고딕에 20포인트 가운데 정렬 진하게를 하래요. 여기 한일 아카데미가 제목이었죠. 그래서 맑은 고딕에 20포인트 글자 크기를 20포인트 그 다음 가운데 정렬 그리고 글자를 진하게 하랬으니까 진하게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글자가 설정이 돼서 나올 겁니다. 혹시 여기 너무 붙어 있어서 싫으신 분은 뒤에 어차피 여백이 많으니까 한 칸만 띄워주세요. 그러면 예쁘게 어차피 나올 거예요. 자, 근데 제목 부분하고 요 하단 부분이 똑같은 서식이에요. 그쵸? 얘랑이 똑같은 서식이야. 맞죠?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면 저번 시간에 제가 알려드렸던 기능 모양 복사를 써볼 건데요. 표에 여기 서식 있는 부분에 커서를 놓으시고요. 편집해 보시면 모양 복사 있어요. 모양 복사를 눌러서 글자 모양하고 가운데 정렬한 문단 모양 둘 다 복사할 거니까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 둘 다 복사를 누르시고 복사. 붙일 부분의 범위를 잡아서 그대로 모양 복사를 누르시면요. 아까 전에 여기 설정했던 서식이 그대로 입혀집니다. 그래서 모양 복사 기능을 한번 익혀봤어요. 물론 따로 하셔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밑줄을 그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입력에 보시면은 여기 개체에 선이 하나 있어요. 직선이 있는데 그냥 그림 삐뚤어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릴 때 직선을 찍고 첫 번째 정점을 누르고 있으면서 Shift를 누르면서 그려주세요. 그러고 떼시면은 이렇게 수직 또는 수평 또는 45도 각도의 선으로 그려집니다. 선은 이렇게 그려주시면 되는데 혹시라도 내가 굵기를 조절하고 싶다 그럴 때는 선이 선택되어 있을 때 선 종류나 굵기 설정 가능하시니까 참고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은 그냥 저는 0.12 얇은 선으로 주었는데요. 나중에 선 굵기를 두껍게 해야 될 때는 선 굵기 가셔서 두꺼운 선을 고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네. 선은 입력에 있어요. 입력에 여기 개체에서 선. 가끔 공문 같은 거 보시면 이 선이 회색으로 굵게 들어가 있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만드시면 돼요. 물론 다른 방법도 있어요. 네, 입력 눌렀을 때 여기 개체에서 선, 요거요. 직선. 선을 지울 때는 선에 이렇게 가보면 I자 모양에서 네모난 표시가 떠요. 이때 클릭하시고 딜리트 하시면 쉽게 지워집니다. 다시 입력의 선에서 여기서 Shift 누르면서 그린 거예요. 그리고 선 색깔 바꾸려면 바꿀 수도 있고 선 종류도 바꾸려면 다른 뭐 점선이나 바꾸시는 거 가능하고요. 선 굵기도 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화살표 주시는 것도 가능하니까 참고로 봐주세요. 지금은 그냥 선만 그리면 돼요. 자, 그 다음에 제목 부분에 진하게 돼 있죠. 그래서 범위를 잡아서 진하게. 그 다음에 요 아래와 같이는 범위를 잡아서 밑줄. 저번에 설정한 것 때문에 이중선이 나와 있는데 밑줄은요, 그 옆에 세모를 눌러서 밑줄의 모양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해주세요. 그리고 1, 2 번호 문단의 경우는 왼쪽 여백을 15포인트로 설정하세요 라고 적혀 있어요. 그래서 1, 2번을 이렇게 선택을 한 다음에 서식의 문단 모양 왼쪽 여백을 15를 주세요. 그럼 15만큼 들어갔죠? 자, 여기까지 됐다면 여기를 좀 맞췄으면 좋겠어요. 이번에는 서부터 적었는데 을 부탁드리며가 문단이 계속 이어지다 보니까 밑으로 내려가면서 여기가 넘어갔거든요. 저는 이 지금 글자에 맞춰서 놓고 싶어요.
이것 또한 알아두시면 좋은 기능이라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이 자 앞에다가 제가 커서를 놨어요. 그쵸? 이 상태로 Shift 탭을 누르시면요. 이 아래 문단들이 맞춰져요. 단 이때는 엔터를 쳐서 내린 게 아니라 2번이 여기서부터 공감이다까지가 하나의 문단일 때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고문 같은 걸 먼저 적는다라고 했을 때 1번, 2번 이렇게 해서 시안을 적을 때 표시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문장이 너무 장황해지면은 내가 어떤 공고문이나 어떤 기한서를 보냈을 때 상사한테 일단 먼저 검토를 하고 이제 보내게 되잖아요. 업체에다가. 그때 너무 장황하면 안 그래도 할 일이 많은 상사가 읽기가 힘들겠죠. 그쵸? 그래서 내 기한서가 제대로 안 읽혀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조금 더 간결하면서 명확하게 보여줘야 되는 게 기한의 법칙인데요. 그러기 위해서 중요한 어떤 문단에 이렇게 1번, 2번 이렇게 문단 번호 목록을 넣게 돼요. 근데 아까처럼 가독성이 떨어지게 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것도 좀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어떻게 한다고요? 아까 이 상태였죠? 이 자 앞에다 커서 놨어요. 이 상태에서 Shift 탭. 근데 내가 단축키 까먹었어. 이런 경우 어떻게 하냐면 이 위쪽에 보시면 이런 표시가 있어요. 여기 세모 표시 보여요? 요거 세모, 네모. 자, 이 네모가 왼쪽 여백이고요. 이 위쪽의 세모는 앞 글자. 이 밑에의 세모는 밑에 이제 내려가는 이 나머지 글자들을 뜻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거를 단축키 아까 Shift 탭을 알려드렸지만 그거 아니게 설정하실 때는 여기 밑에 있는 세모 있죠? 얘를 당겨서 맞추시면 돼요. 아이고 네모가 당겨졌나 보다. 세모를 당겨야 돼요. 이렇게 맞출 수도 있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단축키 모르면 내가 직접 옮겨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단축키가 안 먹을 때가 있어요. 표 안에서는 안 먹어요. 그러면 내가 그거는 여기서 직접 조절해야 되니까 이 방법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공고는 가운데 정렬. 그 다음에 날짜, 장소, 참가비. 얘네도 가운데 정렬. 표 안쪽에 색깔을 채울 거니까 C 눌러서 면색에 색깔을 채워주시고 설정. 네, 그러면 하나 다 끝났네요.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계속해서 뒷장을 적어야 돼요. 근데 다음 장으로 넘어갈 때 엔터를 쭉 쳐서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렇게 하다 보면은 나중에 여기서 문단을 수정하게 됐을 때 밑에 엔터의 영향에 의해서 두 번째 문단도 또 수정해야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쪽을 내릴게요. 자, 여기 동문회장 끝에 내가 다 작성한 부분에서 컨트롤 엔터. 이거는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는 역할을 합니다. 자, 여기다가는 이제 한일 아카데미 약도 요거를 만들 건데 우리가 아까 여기서 서식을 설정하고 나서 컨트롤 엔터에서 넘어왔더니 서식이 그대로 내려왔어요. 그쵸? 이럴 때 어떻게 한다고요? 바탕글에 바탕글을 누르시거나 단축키 컨트롤 1번을 누르시면 됩니다. 그러면 바탕글 스타일로 덮어 씌워지면서 이쪽에 커서가 오고 기본 글자로 바뀔 거예요. 자, 붙임. 자, 일단 글씨까지만 적어보세요. 여기까지 안 된 거 좀 체크 좀 할게요. 자, 그러면 인터넷에서 학원을 찾아야겠죠. 그쵸? 자, 인터넷을 잠깐 가볼까요? 인터넷으로 가서 뭐 네이버면 네이버에다가 여기 지도가 있어요. 지도를 클릭. 자, 어딘가를 찾는 거는 이미 해보셨었을 거예요. 근데 저희 학원 한번 찾아볼 거니까 검색창에다가 한일컴퓨터 학원이라고 적어주세요. 그럼 한일컴퓨터 학원 위치가 찾아졌겠죠? 화면을 조금 키우시던 해서 본인이 보기 좋은 정도로 맞춰주시고요. 약도 가져올 거니까 가급적이면 중국역이 보이게끔 이렇게를 가져오려고 해요. 이만큼을. 그죠?
자, 이 화면을 우리가 캡처를 할 건데 캡처하는 방식은 사실 되게 많아요. 가장 단순하게는 화면의 프린트 스크린을 눌러서 이 화면을 캡처하고 나머지를 잘라내도 되지만 저는 내가 원하는 영역만 선택해서 캡처를 하고 싶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윈도우 밑에 여기 돋보기 모양 있어요. 검색란인데 이 부분을 눌러서 여기다가 키읔 비읍 해서 캡처 도구라고 있습니다. 캡처 도구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원래 경로는 어디냐면 보조 프로그램 안에 캡처 도구가 있어요. 근데 일일이 그 경로 찾아가는 것보다 캡처 도구를 찾는 게 더 빠르겠죠, 그쵸? 그래서 캡처 도구는 사실 내가 많이 쓰는 기능이다 하면은 아예 작업 표줄에다가 넣어놓으면 편해요. 저는 그래서 여기 작업 표줄에 넣어놨어요. 캡처 도구 하면 여기 작업 표줄에 제거가 아니라 원래는 아마 이 부분이 작업 표줄에 추가가 뜰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추가할 수 있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은 지금 여기 작업 표줄에 고정이라고 떠 있죠. 요거는 내가 캡처 도구 자주 쓸 때 이렇게 고정해 놓으면 편해요. 그럼 여기 가위 모양이 작업 표줄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내가 나중에 캡처할 때 좀 쉽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한 번만 캡처할 거니까 열기나 이 부분은 그냥 누르시면 돼요. 그러면 조금 기다려보면 화면이 요런 창이 뜹니다. 요거 떴어요? 그럼 새로 만들기 누르면 화면이 좀 뿌얘져요. 이 상태에서 영역을 왼쪽 상단에서부터 오른쪽 하단으로 끌어서 대각선으로 끌어서 이렇게 잡아주세요. 되셨어요? 자, 만약에 얘를 저장해서 쓸 거면 여기 저장 버튼을 눌러서 저장하면 되는데 지금은 얘를 그냥 단편적으로 복사해서 쓸 거예요. 그래서 요 옆에 있는 복사를 누르세요. 이거는 파일로 저장하겠다 이거고 얘는 클립보드에 복사하겠다 이거예요. 복사를 누른 다음에 저희 한글로 다시 갈게요. 얘는 닫으셔도 됩니다. 자, 한글에다가 컨트롤 V로 붙여넣기를 하면은 아까 복사한 걸 붙일 수 있죠? 엔터 쳐서 밑으로 내리고 여기다 나머지 내용 적으시면 돼요. 이게 계속 생길 때가 있네. 그죠? 그러면 아까 얘기한 거랑 같은데 서식에서 글머리 요거 풀어주시면 없어져요. 자, 요거 주차장 수가 협소하오니 여기는 앞에 띄워주시면 되죠? 근데 이것도요, 조금 설명을 다시 해볼게요. 아까 여기서 제가 그냥 엔터를 쳤단 말이에요. 그쵸? 근데 만약에 이거를 그냥 억지로 문단을 내리고 싶을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엔터를 쳐서 문단을 끊는 게 아니라. 그럴 때는 Shift 엔터는 억지로 문단을 내리는 거예요. 문단이 끊어진 게 아니라 이 주소서부터 바랍니다까지가 하나의 문단으로 있는데 억지로 내릴 때 Shift 엔터예요. 그러면 나는 여기 서울시 부분에 맞춰서 이 주차 장소를 표시하고 싶잖아요. 그럼 Shift 탭을 누르시면 이렇게 맞춰져요. 그래서 더욱더 정확하게 하려면 제가 이거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서 맞추시는 게 맞고요. 그게 너무 어렵다. 그냥 좀 하겠다. 그냥 평소대로 하겠다 하면은 띄어쓰기로 띄셔도 이거는 무방할 것 같긴 합니다. 자, 글자는 아까 제가 요구했던 게 맑은 고딕에 12포인트니까 범위 잡아서 맑은 고딕에 12포인트 맞춰주세요.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았죠. 자, 1페이지에서 쪽에 보시면은 쪽번호 매기기라는 게 있어요. 쪽에 쪽번호 매기기 눌러서 지금 가운데다가 쪽을 넣을 거니까 이대로 넣기만 눌러주시면 돼요. 가운데에다가 줄표를 넣고 1번, 2번, 3번 형태로 넣겠다 이런 뜻이에요. 넣기 하시면 이렇게 1번, 2번 쪽번호가 생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쪽에서 쪽번호 매기기로 가주세요. 쪽번호 매기기. 자, 되셨어요? 그럼 저장합니다. 파일에서 저장하기. 우리 라이브러리 문서에 본인 폴더 만들었었잖아요. 거기다 저장할게요. 이름은 알아보기 쉽게 한일 아카데미 졸업생 동문회 뒤에다가 뭐 본인 이름 적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제가 이 많은 동문회들 중에 누구 건지를 알죠.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저장을 하시고요. 이거를 저한테 메일로 보내주셔야 됩니다. 뒤쪽에는 훈련생 설문조사지 있어요. 요거는 한번 체크를 해서 제가 이따 거들 거니까 체크해서 끝날 때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요거 이름을 평가 이름 빼기 이름으로 주라고 했었네. 그죠? 평가 날짜 빼기 이름으로 주라고 그랬었네요. 그죠? 다시 저장할게요.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 지금 맨 앞장에 보니까 당구장 표시해가지고 적어놓은 게 있어요. 평가 날짜 빼기 이름으로 저장하래요. 그래서 오늘 날짜 빼기 이름으로 할게요. 2020-1210 빼기 이름 해서 엔터 저장을 해주시고 이거를 메일로 보내시면 됩니다. 네, 적혀 있어요. 한일컴 @ 카카오닷컴으로 보내주세요.